안녕하세요. 대한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 우리 아이 마음의 결사 우아해입니다. 저는 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홍보위 고민수입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혹은 PTSD에 대해서 모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소아정신과 전문의이신 김은지 선생님을 모시고 소아청소년에서의 심리적 외상 그리고 그 개입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에서 개원을 하고 있는 마음토닥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김은지입니다. EMDR이라는 그 용어 자체에 대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전통적으로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는 노출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어머니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뱀 공포가 있으면 처음에는 이렇게 뱀이라고 쓰는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뱀 사진을 보여주고 그리고 멀리서 뱀을 보고 그 다음에는 가까이 가서 뱀을 보고 물론 뱀 공포는 누구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노출 치료인데 그게 아주 전통적인 치료인 거죠. 근데 트라우마에 있어서도 그 노출을 하는 부분이 인지행동 트라우마 치료에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EMDR은 그런 일반적인 노출 치료와 뭐가 다르냐? 안구 운동을 동반한 노출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안구 운동을 하면서 머릿속에 그 트라우마를 떠올리는 거죠. 그러면 안구 운동을 왜 하냐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트라우마를 이야기할 때 트라우마 기억이 머릿속에 스토리로 잘 정리가 되지 않고 감정과 생각이 다 분리된 상태로 머릿속에 저장이 된다고 가정을 합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첫사랑과 이별했던 장면 떠오르세요? 그 장면에서 한 가지 기억만 뚜렷하게 남는 게 있을 거예요. 카페에 나왔던 노래. 하지만 장면은 흐릿하고 혹은 그때 그 친구가 입고 있었던 옷. 근데 그 친구의 목소리는 희미하고 그런 트라우마 경험은 우리 머릿속에 제각각 분리돼서 저장이 됩니다. 다 분절되어 있고 원하지 않을 때 튀어올라서 우리가 다시 트라우마를 재경험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안구 운동은 이론적으로 봤을 때에는 뭔가 안구 운동을 하면서 트라우마 기억을 떠올리면 이게 더 잘 통합되게 되어지는 것 같다라는 것이 이 EMDR 치료의 아주 기본적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기존의 트라우마 치료에서 사용했던 다양한 기법들이 함께 포장이 되어서 하나의 스토리를 가진 치료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치료를 사실은 80년대에 이제 이 치료가 개발이 되었는데 그때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치료를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트라우마 치료 중에서 비교적 근거가 굉장히 많은 치료입니다. 조금 생소하긴 해서요. 이게 치료 네.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뭐 몇 회기 혹은 몇 개월 정도 진행하게 되는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부모님들은 이제 그러면은 EMDR이라고 하는 치료가 근거가 있다고 하니 오늘 당장 내가 병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EMDR 치료 해달라고 하겠다 라고 이제 결심을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치료 기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그 병원에 가시면 일단 아이의 상태를 체크하고 EMDR이 이 아이한테 최고로 적절한 치료인지를 먼저 의사 선생님이 아마 판단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EMDR이 이 아이한테 제일 적절한 치료라고 판단이 되면 선생님이 아마 어머니와 아이한테 EMDR에 대한 치료가 어떤 건지를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아마 선생님이 이미 이제 체크를 하셨지만 해리 증상이 너무 심하거나 아이가 자해나 자살이 있거나 혹은 뭐 이제 그럴 리는 없지만 아이가 술을 많이 마시거나 기타 등등 그런 게 있으면 아마 치료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조건들이 맞아서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선생님이 아이한테 요구를 해요. 네가 그 트라우마에서 가장 끔찍했던 장면을 하나 선택을 해보자. 예를 들자면 내가 그 친구한테 뺨을 맞고 모두가 웃고 있었던 그 장면. 그 아저씨가 내가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내 머리채를 잡았던 그 장면.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하나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느낀 부정적인 나에 대한 인지, 나는 힘이 없어, 모두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되고요. 그거랑 반대되는 긍정적인 인지, 나는 힘이 있어,
나는 사랑받아.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이한테 물어봐요. 네가 정한 그 장면을 떠올렸을 때 너는 지금 느껴지는 고통이 몇 정도 되니? 그래서 0부터 10까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이가 뭐 7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잠깐 저를 보시겠어요? 네, 이 손가락을 눈으로만 따라가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안구 운동을 하면서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구 운동을 하면서 그 기억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몸이 상처가 나면 치유가 되는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뇌도 저절로 치유되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구 운동을 하면서 떠올리면 조각나 있던 기억들이 이렇게 하나의 스토리로 다시 이렇게 쭉 꿰어지는 그 과정이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트라우마 기억을 떠올리면 어떻게 돼요? 재트라우마가 되는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 안전한 치료자와 같이 그 기억을 다시 탐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경험을 하는 거죠. 좀 더 안전하게.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쭉 하고 나서 아이가 뭐 그 다음에 뭐가 생각나니? 엄마가 그 뒤에 날 안아줬던 게 생각나요. 또 하고 그 뒤에 뭐가 생각나니? 선생님이 저를 혼냈던 게 생각나요. 그렇게 쭉 우리가 한번 연결하고 나면 아이한테 물어봐요. 지금은 처음에 그 장면을 생각했을 때 그 고통이 몇 점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점수가 내려가는 거를 보면서 우리가 쭉 진행을 하고요. 마침내 쭉 다 내려가서 0이 되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포지티브, 나는 힘이 있어, 나는 사랑받아, 그런 것들을 또 다시 아이가 이제 높은 점수가 될 때까지 도와주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미래에 또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다고 믿는지 그 부분을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오랫동안 트라우마를 이제 경험했던 친구들은 그 시간 동안 발달이 멈춰져 있어요. 그래서 EMDR로 심리적 외상을 처리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놀이치료나 아니면 사회기술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가 따라잡지 못했던 발달들을 다시 더 보충을 해줘야 하는 단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예시랄까요? 뭔가 선생님께서 되게 인상 깊었거나 이 아이 혹은 보호자가 정말 노력해서 회복된 트라우마 케이스가 있다면 하나 말씀 주시겠어요? 유치원 학생이었는데요. 그 아이는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너무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엄마가 바로 왔으면 좋았을 텐데 엄마가 일을 하느라 바로 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그것도 굉장히 큰 마음의 상처가 됐고요.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고 나서 잘 회복됐으면 좋았을 텐데 굉장히 이제 큰 수술을 해서 지속적으로 피부를 이식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다행히도 아이가 인지 기능이 좀 좋고 말도 잘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랑 같이 EMDR을 진행을 했고요. EMDR을 진행을 할 때 아주 똘똘하게 자기가 그 사고 나던 장면을 이제 그려서 이렇게 저한테 보여줬고 이제 아이한테 그걸 보여주면서 이거를 보면 지금 너의 마음에 불편한 게 0에서 10까지 어느 정도 돼? 이렇게 물어보고 아이가 처음에는 9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EMDR을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어떤 기억들이 나오냐 하면 차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선생님이 저를 보고 화를 내셨는데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이런 무서운 장면들이 먼저 나와요. 근데 아이가 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나가는 게 치료자의 눈에도 보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한테 어떤 기억들이 나오냐 하면 엄마가 와서 저를 안아줬어요. 그때 그 사고낸 아저씨가 저한테 와서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줬어요. 하면서 긍정적인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트라우마 기억은 그것 자체로 압도되기 때문에 굉장히 끔찍한 기억들만 자꾸 올라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눌러버려요. 근데 이거를 용기를 내서 이렇게 치료자랑 같이 쭉 프로세스를 하니까 그 뒤에는 그 끔찍한 기억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보석 같은 긍정적인 순간도 아이가 기억에서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스토리가 됩니다. 나는 사고가 나고 힘들었지만 그 뒤에 엄마가 나를 안아줬고 그 아저씨도 나한테 충분히 사과를 했고 그래서 나는 괜찮아. 나는 사랑받고 있어.
이런 결론에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가 그런 것들을 깨닫는 과정에서 엄마와 제가 굉장히 마음이 뭉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외상을 겪은 아이나 보호자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갈 능력을 갖고 태어나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믿는 게 1번입니다. 지금 어른이 된 많은 사람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너 그래서 어디 가서 먹고 살겠니? 너 그래 가서 어디 친구는 있겠니? 이런 말 들으면서 잘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다 성인이 되고 내 몫을 하고 그리고 내 삶에서 행복과 감사를 느끼면서 살아야죠. 저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지금이 네 인생의 바닥이야. 나중에 생각하면 네가 지금이 네 인생의 흑역사라고 생각할 거야. 이 시간을 우리가 잘 견디면 그 다음엔 더 좋은 시간이 올 거야. 그리고 선생님 보기에는 너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대신 선생님도 좀 도와주고 엄마도 좀 도와줄게. 왜냐하면 너는 할 수 있는 걸 갖고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엄마가 너를 사랑하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